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개사무소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의 형태인데요. 몇 가지 제가 형태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사무소죠. 우리가 가장 많이 부동산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개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지거나 아니면 본인은 이제 그 아파트를 주로 하는데 상가나 상 제외한 나머지 물건도 같이 우리 사무소에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업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동업사무소는 어떤 누군가와 그 업무에 대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동업 형태로 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 동업계약서 내용에는 업무 분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은 어떤 식으로 분담을 할지, 물건이라는 것은 워킹으로 그 물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화상으로 그냥 인터넷에 전화번호가 있거나 전화상으로 물건을 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한다. 요일별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정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나눈다라는 내용이죠. 그다음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찾으러 오시는 손님, 워킹 손님일 수도 있죠. 워킹으로 오게 되면은 순번제로 한다든지 요일별로 나누셔도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물건을 찾으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업무 분장 어떻게 하는 건지 정하시는 게 좋고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은 어떤 고정비용이 들어가고 고정비용은 어떤 식으로 한다.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다 적으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에 동업이 종료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정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다툼이 있어가지고 한 분이 나가서 근처에다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그 중개 사고 때문에 또 헤어지시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중개 과실이 생길 경우,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업무 지역 설정, 이런 내용, 그리고 부가세와 내년 5월달에 2023년도라면 내년 5월달, 2024년 5월달에도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문제로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내년 5월달이 되면 되게 길잖아요. 그 사이에 미리 이런 부분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또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서 동업을 했지만 언젠가는 영원하지 않을 것을 서로 이해하고 그런 내용도 우리가 헤어졌을 때도 결혼하고 비슷하겠죠? 헤어졌을 때도 어떻게 정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형태는 이제 공동사무소죠. 일명 합동사무소라고 불리웁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한 사무실에 그 공인중개 경우를 말합니다. 2개 이상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계약서를 건물 소유자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예 보증금 전에 월세라고 했을 때는 나누어서 계약서를 2개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50, 또 다른 A라는 부동산이 550이면 B라는 부동산도 500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하나로 1000에서 100으로 하고 나머지 한 B라는 중개업소는 무상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 2가지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공동사무소는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A라는 업소는 일반 가세자라 하고 B라는 중개업소는 간이 가세자라 하는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4,8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까지 우리 중개업소가 간이가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테 100만 원을 받을 경우 부가세 10%를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가세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부감이 있다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뭐 간이가세자 처리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부가세를 받기 위해서 A라는 중개업소로 하고 뭐 이렇게 A, B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건을 서로 다른 분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A라는 부동산은 주로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 B라는 부동산은 아예 아파트는 손대지 않고 다른 상가나 토지,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물건을 나눠서 공동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강남인 같은 경우는 공동사무소 형태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책상 하나, 독서실처럼 책상 하나를 두고 전화기 한 대와 책상 하나 일씩 둬서 일종의 고정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관리비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법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법인사무소는 일반 법인과 달리 상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직원이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중개법인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 특징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시군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고요. 또 아셔야 될 것이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사무소는 겸업 제한이 없는데 법인중개사무소는 겸업 제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법인이어서 여러 사람이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함으로 업무 분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하셔야 된다. 서로 일하시는 분들끼리 중개보조원이나 직원들의 어떤 다툼이 많기 때문에 매뉴얼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워킹 손님은 어떻게 한다, 전화 손님은 어떻게 한다, 요일별 근무 담당자는 누구를 한다, 또 근무 시간 이후 뭐 8시 이후에 전화 오거나 뭐 워킹으로 오거나 등등등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정하셔야 되고요. 주로 법인사무소
중개사무소는 아파트보다는 빌딩, 상가, 토지, 공장 등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업소인 경우는 이제 법인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보통 세무사님 그러면 2, 3억 이상일 때 법인사무소로 전환하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보면 중개사무소의 종류, 개업의 형태는 총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개인사무소, 일반적이다. 두 번째 동업사무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 세 번째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로 불리우는 비용절감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무소. 네 번째 법인사무소, 매출이 2억, 3억 이상이 될 때 법인사무소, 이렇게 4가지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